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난 것은 계엄 이후인 올해 2월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던 판사가 이 3인방 중 하나입니다. 이 기각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얼마 안가 탄로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이나 최근 집사게이트 관련 IMS 투자 3인방 구속영장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거의 절반가량이 기각되고 있다는 소식도 드립니다.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또 어떻습니까?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우두머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대놓고 위법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판 독립을 핑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토당토하는 이유입니다. 재판 독립 역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금도가 있습니다. 지기현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원장이 모른 척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같기 때문 아닐까요? 지기현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감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조희대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현의 위법적인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도운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사법 쿠데타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희대 본인이 제2의 사법 쿠데타에 나섭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조 원장은 지난 4월 22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되자마자 당일 오후 직접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번째 심리 절차를 강행합니다. 2부 재판장인 오경미 대법관은 나중에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무죄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가 왜 강제로 사건을 빼앗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를 결정합니다. 5월 1일은 파기환송 결정을 알린 것일 뿐입니다. 6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읽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속도전입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지적 조희대 시점으로 보면 내란 실패 이후 조희대 원장이 했던 일이 한 줄로 꿰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교체, 지기현의 구속 취소 결정, 조희대 본인의 파기환송 결정,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의도로 설명됩니다. 윤석열을 구하고 이재명을 날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죠.